테크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에 이렇게 테크센터 3개를 설립을 하고, 또 이제 광주 지역에 가공기술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해보자, 그런 어떤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 뭐 품위해서 일부 실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띵킹 프로세스를 교육을 좀 했어요. 교육도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2주, 그랬으니까 48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48시간 교육을 받고 이런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직원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도 막상 자기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후에 나보고 좀 모범을 보여달라,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은 사례를 하나 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례를 준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게 지금지만은 또 이런 어떤 컨셉, 바이블 비전을 하는데 퀄리티 딜리버리 코스트 측면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고 가는데, 지금 여기서 퀄리티 측면에서 이쪽인데, 그 중에 이 탁월한 제품 운전 능력을 갖춤으로 해서 어떤 이런 경쟁 우위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게 테크니컬 센터, 테크센터가 이걸 담당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능숙한 운전 기술을 확보하게 하고, 고객이 또 제품 고장률을 제로로 하고 실시간 기술 지원하고 수준 높은 고객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부품을 가공해서 했을 때 아주 그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서포트를 하겠다.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운전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우호적인 고객, 갈등 고객, 무관심 고객, 적대적 고객 해가지고 고객마다 이제 차별화하는 활동으로, 우호적인 고객은 대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갈등 고객은 차별화되었음을 증명시켜주고, 무관심 고객은 인지도를 높이고, 적대적 고객은 기다린다. 이런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방안을 만들어 놨다. 아까 거기하고도 좀 비슷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그래서 왜 이 문건이 2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2개의 문건을 저한테 주면서, 자, 우리 테크센터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TOC 띵킹 프로세스 적용하면은, 적용해서 한번 뭘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 있는 계획의 어떤 일부분이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냥 TOC TP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런 주문을 받은 거야. 문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이미 세워놓은 게 있다, 이 말. 그리고 이 회사는 전략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문서가 돼 있다, 이 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SNG 추리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전략은 뭐예요? 고객에게 고품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전술적으로는 이런 기계 설치, 운영, 교육, 이런 공급 능력을 탁월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런 기계를, 거기서 이제 파는 기계를 운영하고, 또 그것을 잘 시켜가지고 운전 능력이 아주 좋도록 만드는데 이 테크니컬 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건데, 하여간 이제 이런 방향은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2개의 문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 지금 여기서 제품 운전 능력을 키우는 데에 이 테크센터를 활용을 하겠다. 아까 그 문건이 그런 의미였거든요. 고객이 이 비싼 기계를 가지고 가서 아주 운전을 잘 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네? 아주 탁월한 제품 운전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가 이건 또 4C 해서 커스터머 컨비니언스, 코스트, 커뮤니케이션, 뭐 커스터머 밸류 입장에서 또 고객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문건의 어떤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속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회사의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데, 이 신속 대응을 하는 측면에는 그 제품을 판매할 때도 신속하게 이렇게 딜리버리 리드 타임을 짧게 가는 것도 신속 대응이지만은 서비스도 신속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크센터를 가지고 그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활용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나름대로 이런 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이런 고객 지원하고 내부 운영하고 경쟁사 정보 관리를 하는데 이 테크센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 교육하고 고객 상담하고 샘플 가공하고 작은 전시회하고 가공기술 세미나하고 고객 정보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제 이게 이 문건의 내용이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었어요. 이런 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는 이제 아무튼 그 실무 담당 책임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근데 그러면 나는 실무 책임자도 아니고 실무 경험도 없고 알고 있는 것은 띵킹 프로세스 가지고 있으면서 띵킹 프로세스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뭐든지 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걸 쓰면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로 교육만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봐요.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 보면은 회사에서는 이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두 개 그거를 합친 겁니다. 오케이. 사실 나는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남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근데 띵킹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무튼 평가를 하든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를 하든 대안을 내놓든 이제 뭘 어떻게 보여주냐. 자, 여러분 띵킹 프로세스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띵킹 프로세스가 뭐냐고? 이거잖아. 다 알잖아. What to change, what to change, how to cost change. 지금보다 더 잘하자, 변화를 가져가자. 이런 논리나무 그려가지고 핵심 문제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테크센터,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미 이런 안들이 있어요. 근데 띵킹 프로세스 가져가지고 어떻게? 뭔가 더 좋은 안? 아니면은 뭐 어떤 대안? 이걸 어떻게 내놓느냐. 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번 그냥 다짜고짜로 여기에 있는 논리나무 어떤 걸 갖다가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다 써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튼 TP를 활용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논리나무 하나라도 어디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만 쓴다 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 종합해서
여러 것을 쓰면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짧게 그냥 요 어떤 나온다 그 이야기만 하시면 돼.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나와 있는 그 솔루션 자체가 딜레마가 나타나야지 부름을 쓸 수가 있는데, 딜레마 나타나기 위해서는 CRT를 사용해서 뭔가 형성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뭘 적용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 말이야 지금. 약간 잘 모르겠다. 어디서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막상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겠냐. 나도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수를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데, 목표 설정은 합당하냐. 일단 테크센터라는 걸 세운다 그랬는데 그걸 어떤 취지로 뭘 하기 위해서 세우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도대체 설립 취지가 뭐냐. 그렇죠.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운영을 한다고 해서. 또 설정된 목표가 이제 맞다면은 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좀 실제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 있냐, 운영의 목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미 이거는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니죠. 뭔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참 큰 손실을 봤다든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야. 뭔가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향해서 어떻게 갈 거냐, 지금 그런 사례예요 이건. 네. 그래서 약간 그 플러스적인 그런 사례예요. 마이너스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사례가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뭔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목표 설정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사례인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TOC 띵킹 프로세스가 활용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목표가 센터에서 설정한 목표가 회사 성과 달성에 기여하는가. 그러니까 이 센터의 운영 목표가 회사의 그런 그 성과 달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목표가 타당하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방향이 같아야지. 근데 회사의 성과라는 것은 뭐예요? 회사가 잘 된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TOC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수루프 키우는 거고 그건데, 바이블 비전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적인 성과 플러스 어떤 조직적인 안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과 안정 어느 쪽에 또는 두 개 다 기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서비스인데요. 뭐 그게 뭐 돈을 봅니까? 뭐 직접적으로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일단 성장과 안정의 어느 부분에든지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추진 과제들,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은 이 센터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 이 적극적 계획이냐 이 말은 계획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잡으면 좀 그렇다. 안 될지라도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큰 목표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충분히 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TOC, TP를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는 이 성장과 안정이에요. 그래서 성장이란 말은 재무적 이성과고 안정이라는 것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거라고 봤을 때에 테크센터가 이런 쪽에 기여를 하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잘 도출해낼 거냐. 그랬을 때 목표 나무를 쓸 수 있지 않겠냐. 타겟 툴인데 아까 거기 있던 걸로 보면은 그 PRT입니다. PRT를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타겟 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한번 써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데 목표 설정은 합당하냐? 일단 테크센터라는 걸 세운다. 그랬는데 그걸 어떤 취지로 뭘 하기 위해서 세우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도대체 설립 취지가 뭐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운영을 한다고 해서. 또 설정된 목표가 이제 맞다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일들을 어떻게 좀 실제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냐. 운영의 목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미 이거는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니죠. 뭔가,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참 큰, 손실을 봤다든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야. 뭔가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향해서 어떻게 갈 거냐. 지금 그런 사례예요, 이거. 네? 그래서 약간 그 플러스적인 그런 사례예요. 마이너스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사례가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뭔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목표 설정하고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제 이런 사례인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TOC 띵킹 프로세스가 활용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목표가 센터에서 설정한 목표가 회사 성과 달성에 기여하는가. 그러니까 이 센터의 운영 목표가 회사의 그런 그 성과 달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 말. 그래야 그 목표가 타당하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방향이 같아야지. 근데 회사의 성과라는 것은 뭐예요? 회사가 잘 된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TOC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수루프 키우는 거고 그건데, 바이블 비전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적인 성과 플러스 어떤 조직적인 안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과 안정 어느 쪽에 또는 두 개 다 기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서비스인데요. 뭐 그게 뭐 돈을 법니까? 뭐 직접적으로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일단 성장과 안정의 어느 부분에든지 기여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추진 과제들,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은 이 센터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 이 적극적 계획이냐 이 말은 계획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잡으면 좀 그렇다. 안 될지라도 조금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큰 목표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충분히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TOC, TP를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는 이 성장과 안정이에요. 그래서 성장이란 말은 재무적 이성과고 안정이라는 것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거라고 봤을 때에 테크센터가 이런 쪽에 기여를 하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잘 도출해낼 거냐. 그랬을 때 목표나무를 쓸 수 있지 않겠냐. 타겟 툴인데 아까 거기 있던 걸로 보면은 그 PRT입니다. PRT를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타겟 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한번 써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목표 설정을 제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목표 설정. 근데 목표 설정하는 어떤 기법이나 이 방법에 있어서는 TOC, TP가 특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아까 소개한 그 논리나무에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논리나무 자체는 없어. 근데 TOC의 기본 패러다임, 기본 필로소피를 들여다보면은 출발은 목표 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례를 보면서 목표 쪽에 그래도 빨리 눈이 갔던 거는 그건 TOC의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제약을 찾는다? 제약 찾기 이전에 목표 설정이 먼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대하든 간에 이 목표 부분은 항상 출발점이기도 하고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표 설정을 자칫 건너뛰는 수가 있어. TOC 제약이론 아니냐? 제약부터 찾자. 그건 아니야. 제약을 찾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제약이 나오는. 자, 그래서 일단 어떤 기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기본 마인드 측면에서는 이거는 지극히 TOC적인 이야기. 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거냐? 이제 설정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준을 가지고 해야 이제 설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목표를 고객 관점에서 설정을 할 거냐? 고객은 신규 고객도 있고 기존 고객도 있다. 또 아까 했던 우호적이고 갈등, 무관심, 뭐 적대적 이런 네 가지 고객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이 있어. 그러면 이 고객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할 거냐? 고객만 있어요? 서비스 목표도 있어. 아까 거기서 나왔던 포시라는 것은 서비스 목표야. 고객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제공할 거냐, 고객의 어떤 비용을 얼마나 줄여줄 거냐, 또 고객과 소통을 얼마나 잘할 거냐, 또 고객이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또 수주 과정. 어차피 여기는 기계를 파는 회사니까 주문 받아서 고객을 만나서 판매할 때까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할 거냐 등등. 사업 환경 3C 사업 환경이야. 고객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할 거냐, 또 경쟁사 또는 자사. 자, 여러분 어느 기준이 지금 이 테크센터의 운영의 목표를 정하는데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기서 골라야 되나요? 생각해보라. 그 전에 그 바이오울 비전에서 얘기하는 그 목표부터 설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합시다. 너무 다른 데로 가면 시간 내에 내가 할 이야기가 없어져 버려. 자, 그러니까 응? 메이크머니 관점에서 메이크머니 관점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 여기 없나?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SC 관점도 우선 이제 재무적 그 관점 오케이. 최종적인 아무튼 그건데 여기는 안 나와요. 메이크머니 여기는 없다. 돈을 버는 관점에. 자,
오케이. 그게 어떤 고객. 아, 이거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열거를 해본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해본 거예요. 근데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미처 생각 못한 것은 아니고, 또 한번 봅시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경제 우위 관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조금씩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자, 근데 일단 목표 설정을 이란 이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게 아까 4C였죠. 네. 4C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서비스 목표였어. 이 서비스 목표와 고객을 매트릭스로 해가지고 뭔가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갈등 고객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는 고객을 이 편의성을 잘 제공을 해줘가지고 우호적 고객으로 만든다면은 그런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엇의 목표? 테크센터 운영의 목표. 자, 지금은 이제 회사 전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테크센터 운영의 목표입니다. 지금 내가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테크센터는 좀 좁혀져 있어. 그러면 테크센터가 이러한 고객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쪽에다가 지금 서비스의 어떤 형태들을 쫙 나열해 놓고 이렇게 목표를 이제 삼아봤어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죠. 추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을, 적대적인 고객을 관심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거. 또 무관심 고객은 관심 고객으로 만들어내고 적대적 고객을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이런 고객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서비스 센터의 테크센터의 목표로 뭐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훌륭한데. 훌륭합니까? 네. 자, 그래서 말한 대로 지금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또 이안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이러한 이안은 지금 누구 아닙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교수님께서.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냥 자료 보고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다.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 TOC냐? TOC, TP의 어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TOC의 기본 필로소피를 실제 사례에다가 응용을 해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건 지극히 구체적인 거야 돼요. 우리가 TOC를 공부할 때 배울 때는 추상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자, 두 번째 이거는 또 뭐 이쪽이 뭐예요? 접촉 상담 계약이네. 수주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이네. 네.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같은 고객인데 목표를 어떻게 삼아? 무관심 고객을 관심 고객으로 만들고 관심 고객을 우호적 고객으로 만들어 접촉을 할 때 고객을 접촉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갈등 관심 고객을 어떤 거 우호적 고객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 또 상담을 과정에서 또 상담 과정에서 무관심 고객을 관심 고객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걸 목표로 삼아보자 이 말이야. 테크센터에서 고객을 접촉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도 있잖아요. 목표를 그렇게 삼아보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야? 계약 단계에서 테크센터가 뭔가 활동을 해가지고 관심 고객을 계약을 하게 만들어. 예? 또 우호적인 고객도 계약을 하게 만들어. 또 요거네. 계약할 때는 요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고객들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말. 우호적 고객을 테크센터에서 잘 서비스함으로써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 우호적 고객을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 여기 지금 이겁니다. 또 이것이 계약 건수를 늘리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어. 지금 이게 뭐예요? 어디서 이런 일을
하자고? 테크센터. 테크센터에 있어. 아, 이런 것은 영업이 하는 일 아니냐? 아니, 영업이 하는 것은 하더라도 테크센터가 이런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운영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의 목표는 회사의 목표에 지극히 일치하는 것, 회사의 목표하고 이렇게 같은 거 아니냐 이 말. 아까 메이크머니란 말 하셨죠? 이거 메이크머니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고객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테크센터가 움직이게 하는 게 메이크머니예요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가기 때문에 메이크머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메이크머니예요. 그냥 계속 계약 현장에는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영업사원이 하는 거야. 근데 테크센터가 그렇게 되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다면 이거는 메이크머니다. 보통은 그런 서비스 센터나 이런 쪽이 우리가 무슨 돈 버는데 기여하냐, 우리는 그저 지원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메이크머니 쪽으로 목표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목표 설정의 기준을 이쪽하고 이쪽 두 개로 해서 매트리스로 딱 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 기준으로서는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더라 이 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서비스 받는 갈등 고객을 우호적 고객으로 변화시키고 무관심 고객을 또 이렇게 관심 고객을 바꾸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어. 어느 것을 목표로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안.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야 사실은. 선택의 문제인데 아까 뭐랬어요? 테크센터 운영의 목표가 회사의 성장과 안정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냐, 또는 기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그래도 좀 좋지 않겠냐. 서두에 내가 살짝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안을 목표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 뒷단을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 목표나무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목표는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띵킹 프로세스에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써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뒤부터는 그 띵킹 프로세스 문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TP가 접목이 되는 겁니다. 테크센터 운영. 그래서 각각의 목표나무를 잡았어요. 근데 이 안이 지금 뭐였냐면은 3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목표나무를 하나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목표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나무. 그러니까 요걸 3개를 다 묶어가지고 하면은 글쎄요, 이 더 잘 안 그려지고 뭔가가 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넣어서 그려. 그래서 3개를 그렸는데 목표는 이거예요. 네? 우호적 고객을 서비스하고 상담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는데, 계약 건수를 늘리는데, 계약의 가능성을 더 키우는데 이제 이 테크센터가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목표예요. 자, 목표나무 할 때 또는 PRT 할 때 목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목표 달성 위해서. 문법이요. TP 목표. 배웠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지금 PRT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PRT. CRT 그릴 때는 우디를 생각하지만 목표나무를 그릴 때는, PRT 그릴 때는 장애물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목표로 했을 때 이 장애물을 생각해내는 거. 자, 물론 이게 경험 있고 실무적인 경험 있고 뭔가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도 있고. 근데 나는 없어요.
네? 내가 나 현역 회사에서 나 경험이라고는 딱 한 3년 있었어요. 또 이 분야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해낸 거야.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 뭔가를 해서 나온 아웃풋을 봐야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때 모인 직원들한테 당신들 장애물 하나씩 적어내시오 그랬어. 포스트잇 줘가지고 다 걷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장애물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게 꼭 실무 경험이 있어야만 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어떤 사고력과 분별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장애물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상해지죠.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 누가 맞다 틀리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못한다고는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못한다고는 하지 말자.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고, 단지 띵킹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목표나무를 그리려면은 장애물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그 어떤 그 의무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속당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고력을 키워준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없으면은, 자 지금부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자기 그냥 배운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이렇게 하는데, 문법 프로세스를 딱 정해놓고 이대로 하세요. 그런 어떤 강요 내지는 구속력을 주면서 하니까 그걸 따라가려는 그러한 곳에서 이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 장애물 도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뒤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생각이 냈겠냐 이거. 그런 점에서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다만 분명히 내가 직원들한테 취합한 그 내용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의 다 이 안에 들어오더라. 거의 다. 그래서 다행히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거 가지고 타겟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이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설명은 안 하겠어요, 내가. 그러나 내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작성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했지만은 엑셀에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시간상 나중에 보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십시다. 네? 목표나무를 그리게 됐다. 뭐 여기까지 제가 설명.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내가 받은 자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엑셀은 좀 이따 또 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그래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 목표 1-1이 있어. 고객 요구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려면은, 자, 고객이 야 이거 하루 만에 와라 그랬어. 그러면 하루 만에 가서 진짜 서비스를 해주게 하려면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일단 서비스 인력의 역량을 기술이나 어떤 자세에서 뭔가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기술이 있어야 얼른 가서 쉽게 하지.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갖고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또 가서 서비스 어떤 자세가 좀 서비스 마인드로 가야지. 그 다음에 서비스 출동 관제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업무 분장이나 일정 관리나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동안 들은 거, 그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 들은 것도 문건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거 아니냐 이거. 또 서비스 활동에 구매 상담의 기회를 찾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면서도 뭔가 서비스맨이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 기계를 더 살만한 어떤 그 여지가 있는가, 상황은 어떤가, 그런 어떤 정보를 좀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라 이 말이에요. 서비스 하다가 말 한마디씩 툭툭 던져보면서 뭔가 나오면은 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접촉을 하면서 지금 뭐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디 뭐 다른 회사 걸 샀더니 그게 지금 뭐 어떤 부분에서 말썽을 부린다든가 뭐 등등. 그래서 서비스 담당자한테 그런 업무 지침을 줘라. 너 가서 기계 고치는 일만 하지 말고 말을 한 번씩 던져서 그 회사의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라. 할 수 있잖아. 그런 뜻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어디 영업 쪽이나 어딘가 피드백을 해줘라. 네가 듣고 온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올려서 공유를 시켜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중간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누가 답을 준 것은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현재 그 사람, 현업에서는, 회사에서는 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맞으면은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지만은 이런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다 생각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 각각의 목표 나무마다 이거 적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해야 될 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 과제들을 내가 정리를 했는데 아까 했던 엑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정리된 게 아까 제가 조금 보여드렸던 게 자, 이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적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번호들이 있어. 뭐 이렇게 뒤에가 요거는 중간 목표 1-1에 해당되는 거다. 중간 목표 1-1이라는 것은 목표나무 1번에 이제 요거다 이 말이지. 내가 번호를 그냥 매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쭉 목록을 만들어 봤어. 이렇게. 요거는 목표나무 1에 있는 그 과제 목록이고 요거는 2에 있는 그 과제 목록, 3에 있는 과제 목록.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서비스 기술과 자세는 여기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냐면은 2-3에도 있어. 서비스 중간. 담당자 자세 뭐 이렇게. 그 위에도 자세. 있네. 서비스 기술과 자세. 또 중간 목표 2- 여기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들 한 대로 쭉 모아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 큰 과제가 요 같은 것들이잖아요. 고객 정보 관리 이렇게. 그러면 이 고객 정보 관리는 중간 목표 1-5를 달성하는 데도 쓰이고 중간 목표 2-2를 달성하는 데도 쓰인다 그 말. 그래서 요걸 그룹핑해가지고 뺐더니 요 내용들이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테마로 나눠지더라 그 말. 그래서 서비스 인력을 훈련시키는 거, 서비스 시스템 개선하는 거, 고객 정보 관리하는 거, 사내 업무 협력하는 거, 홍보 자료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제품 사용 기술 교육하는 거. 요게 이제 해야 될 과제예요. 그러면은 요 과제들이 이 중간 목표 달성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지 서비스 인력 훈련을 하면은 중간 목표 요거 5개의 이게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근데 중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고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똑같은 서비스 인력 훈련을 시켜놓더라도 이 중간 목표 1-1을 달성하는데 고객 요구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우호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중간 목표 2-1은 갈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서비스 인력을 훈련시킨다 하지만 대상이 다른데? 우호적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하고 갈등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하고 서비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봅시다. 서비스 내용 자체가 다를 수 있겠네요. 다를 수가 있어. 대상이 다르면은 그 어떤 방법도 달라지는 거야. 네. 약간의 뭐 수정하게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 인력 훈련이지만은 이 대상과 테마 여기서는 우호적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 이때는 이런 데에서는 서비스 자세를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훈련 대상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 고객과 실행 이런 것에 따라서 훈련 대상과 내용과 과목과 일정 교육이 다를 수 있다. 이걸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맞춤형 교육이다.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런 테마가 있다. 아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서비스 인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중간 목표와 연결이 돼 가지고 대상과 실행 테마까지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훈련 대상, 훈련 내용 이런 것들 교육 과목 일정 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중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 목표는 어디서 나왔어요? 타겟 트리에서 나왔어. 목표나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띵킹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쓰기 때문에 어쩐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다 그 말이지. 만약에 이런 테마가 중간 목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생략이 돼버릴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사실 물론 내가 이 테마의 중간 목표를 연결시킨 것은 이제 내가 한 거지만은 문법에는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중간 목표라는 것이 있었고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TOC의 TP가 Thinking Process 아닙니까? 여기에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TP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골드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띵킹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그게 TP의 유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해보니까 진짜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더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경험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이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내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차를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했어. 그렇지만은 자세하냐 자세하지 않느냐 보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히 자세하게 계획을 짤 수 있어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간트 차트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떤 순서를 할 거냐. 이게 뭡니까? 프로젝트 관리죠. 이거 자체가 하나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로 될 수 있다.
다 프로젝트 순서. 이게 실행 계획이지. 이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에다 그냥 표현만 해놓은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걸 진행을 시키고 할 때 진짜로 이게 복잡하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CCPM 마인드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 아까 그 회사의 반응을 저한테 질문하셨죠? 네네. 반응이 어떻느냐고. 네. 첫 번째 반응. 1차적으로는 직원들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합디다. 그러면서 이거죠. 이게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에 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을 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활용 가치를 이제 자기들 업무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사장님 모셔놓고 팀장급들 이상 간부사원들 한 30-40명을 모아놓고 한 거예요. 임원들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례에서 이 어떤 그 실용적인 가치를 좀 검증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좋긴 한데 약간의 그런 어떤 그 뉘앙스,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자세하게 할 필요 있냐, 이제 이게 약간 흘리는 말이 살짝 들리더라고. 근데 그거는 꼭 부정적인 부분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 어떤 역할과 임무는 꼭 뭐 이대로 해라 그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야. 뭡니까? 그래도 그 뭔가 한 단계 점프하고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나아지려고 한다면은 어떤 지금의 어떤 그런 그냥 그 해오던 방식 내지는 어떤 전문성이 없는 어떤 그런 것에서 상식적이고 그냥 경험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 내 임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세하다. 뭐 이것은 그 어떤 부정적인 의견은 아닐 수 있다. 필요하면은 그 정도 자세하게 해서 점프하고 싶으면 그 정도 자세하게 해야 점프한다고 하면은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냥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밟아가면서 해야 그래도 좀 더 그 어떤 빠지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뭔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인드는 좀 심어진 것 같았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보셨죠? 네. 문건 2개를 내가 합쳐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고객 지원해주고 내부 운영 측면에서 경쟁사 관점, 3C 관점에서 또는 4C 관점에서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 또 이런 고객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 근데 나는 목표나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 여기서는 목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3가지가 있었는데, 우호적 고객을 상담해가지고 계약 건수를 늘리는 쪽으로 목표를 세운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3C, 4C.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겁니까? 목표로 봤을 때.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야. 이거는 현실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어떤 고객 서비스라든가 마케팅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한 하나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정도지 이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표 설정부터 목표나무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는 못 그린다 이 말. 목표나무 그릴 때 이거 가지고는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TP 아니면은 나도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쓸 수도 있다 이 말. 근데 TP를 그래도 활용해보자. 어떤 걸 활용할 거냐. 목표나무 쪽이다. 그럼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나는 TP를 교육시킬 때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으로 잡으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 강의록이 있단 말이야. 응? 수치로도 나타낼 수 있으면 더 좋다.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목표나무를 그리겠냐 이 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TP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TP의 어떤 가치나 활용성을,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크 비슷하게 하자면은 학교에 있는 사람이 현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뭐 조크입니다. 나는 조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말이야. 대부분 학교 있는 이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실무하고 결부를 못 시키고 이론만 이야기하고 떠들다 가니까. 근데 내가 회사에 가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직원이 한 것보다 내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는 해주고 나왔다. 그런 점, 그게 무슨 차이라고? TP의 역할이다. TP의 기능이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TOC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프라이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 그게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 사실 현업에 있는 분이 이거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그건 그냥 그렇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러고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차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지. 인정하십니까? 네. 그게 오늘의 결론이야. 제가 봐도 이쪽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좀 추상적이다. 네. 나 사실 추상적이란 말을 그 자리에서도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이걸 작성한 사람은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좀 오해하지 않을 사람, 삐지 않을 사람. 내가 딱 먼저 이야기해놓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준 사람한테 내가 이 자료 발표하기 전에 주지도 않았어. 나한테 준 이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오해는 말아라. 그런 놓고 이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P에 대해서 좀 더 프라이드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SNCG가 작성되어 있는 회사고 이걸 좀 따라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어떠한 부분이든 지금 요 사례로 보면은 이제 그걸 하나하나의 테마를 해나가는데 TP 중에 타겟을 썼다. 그러니까 TP의 여러 가지 논리나무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 회사의 목표와 테크센터의 목표를 일치시켰다. 성장과 안정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안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호적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이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 성장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성장과 안정, 바이블 비전 이런 이야기 하는 것하고 테크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호적 고객을 많이 만들어서 계약으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테크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그건 똑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또 테크센터 목표 달성, 우호적 고객의 계약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과제 항목들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 목표를 따라가서 거기서 테마를 달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행 순서도 정해놓습니다. 사실 이 실행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복잡해지면 CCPM을 또 적용하면 또 이제 TOC가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 전략을 실행할 때 경영 전략은 SNG 출입니다. 실무적 도구로 TOC/TP를 그래서 TOC/TP는 경영 전략 수립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녹화도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